안녕하세요 여러분, 기타리스트 이건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대 공포증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여러분, 줄리안 브림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약주를 했다고 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무대 공포증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줄리안 브림은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무대 공포증은 절대로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동호인이시든 뭐 전문 연주자이시든 학생이시든 간에 누구든 간에 가족 앞에서 연주를 하는 것마저도 또는 친구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마저도 분명히 긴장감을 유발하고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않는 어떤 불편함을 분명히 불러일으킵니다. 손이 갑자기 차가워진다든지, 손이 갑자기 땀이 난다든지, 심장이 막 쿵쾅쿵쾅 떨린다든지, 손이 막 덜덜덜 떨린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우리가 연습한 그 집에서 잘 치던 그거를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 많이 하죠. 이거는 꼭 기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악기가 다 똑같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는 없겠죠. 이걸 극복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름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생각들을 토대로 조금 나아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크게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토픽을 듣고 뭐 네 번째 토픽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또 무언가를 찾아내서 여러분들만의 도움이 되시는 방법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픽은 아주 큰 개념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리뭉실, 그리고 뭐 애매모호한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뭐 즐기자. 저는 도움이 됐던 게 뭐가 있었냐면 이거를 해서 죽기 하겠냐 뭐 이런 식의 좀 황당한 멘트도 좋아요. 뭔가 그런 좀 뭐 화이팅 뭐 이런 개념 있죠. 좀 두리뭉실한 어떤 그런 단어가 가끔 도움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런 생각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생각보다 마지막에 무대에 올라가기 딱 그 직전에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긴장이 막 크게 돼 있을 땐 그런 것들 한 번쯤 얘기해 주시는 게뭐 나름 도움이 돼요. 저는 옛날에 콩쿨에서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뭔가 저는 이제 약간 긴장을 좀 덜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콩쿨에 가가지고는 손이 막 벌벌 떨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무대에 서지도 않았는데 막 긴장이 엄청 되고.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이거 못 쳐봤자 뭐 죽게 하겠나라고 하고 딱 했더니 어 생각보다 갑자기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그렇게 좀 내려놨더니 연주도 나름 만족스럽게 했는데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그날 어떤 떨리는 감정을 조금 추스리는 방법으로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큰 개념의 어떤 두리뭉실한 개념을 생각했는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쩌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개념이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두 번째 개념은 구체적인 어떤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개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연습을 지금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곡을 로망스라고 쳐볼게요. 그럼 로망스에는 멜로디가 있고 반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레슨을 받았던 내가 직접 연주를 했던 멜로디와 반주를 구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대에 올라갔을 때 이 로망스를 이제 잘 쳐야지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긴장감을 조금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집에서 멜로디랑 반주를 연습을 딱 구분시키는 거 연습을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 한번 꼭 한번 해보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왼손, 한때 저는 왼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왼손을 진짜 한동안 무대에 올라가서 왼손 편한지 한번 확인해보자. 요거 가지고 되게 집중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왼손 편한지를 보는 게 집중이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왼손 편하게 할 수 있는지, 뭐 터치 고민하고 계신다면 터치 연구하시고 계신다면 터치가 내가 지금 무대에서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소리가 지금 나왔는지, 뭐 그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음악적인 걸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박자, 처음 시작하는 박자와 끝에 시작하는 박자가 다르다라든지, 예를 들면 좀 느리게 시작했는데 빨라진다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메트로놈 연습을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이번 무대에서 내가 과연 일정하게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좀 되게 구체적인 포인트에다가 집중을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잘 치겠다라고는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잘해보자라는 어떤 그 생각 자체가 애초에 좀 너무 두리뭉실한 거죠. 자, 마지막 포인트는 조금 특이한 포인트인데요. 역발상을 하자입니다. 역발상. 그래서 무대에서 여러분들이 이 손 떨리거나 긴장되는 거를 없앤다는 생각은
좀 무리가 있어요. 이게 안 없어질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없어질 가능성은 되게 희박해요. 그렇다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서 분명히 무슨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내가 연습했던 거를 그 느낌 그대로 무대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무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내 손이 느낌이 달라질 것이니까 되게 불편할 것이고, 그러니까 연습할 때 그런 거를 상상하시면서 연습하는 그런 구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주가 목표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는 연습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연주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한 번 정도나 뭐 내지 뭐 두 번이도 상관없겠죠. 한 곡을 한번 완주를 하는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완주를 했을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틀릴 때 다시 치는 겁니다. 그거를 없애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틀리더라도 까먹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내가 지금 이 곡을 그냥 완주를 하겠다는 생각.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래서 실수를 해도 넘어가는 그런 습관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실수를 하면 긴장을 합니다. 그죠? 실수했어. 큰일 났다. 나 원래 실수 안 하는 곳인데 막 연연해 하게 돼요. 나 여기 연습 얼마나 했는데. 이게 아니라 실수해도 빨리 버려. 다음 거. 까먹었네. 잠깐만. 다음 거. 빨리 생각해. 다음 거. 넘어가. 약간 이런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당연히 실수를 하면 실수를 안 하게끔 다시 깨끗하게 치는 연습이 필요하지만, 한 번쯤은 역으로 실수를 해도 넘어가는 연습. 심지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만한 부분이 뭐냐면 일부러 실수하는 연습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망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치실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로망스의 딱 첫 음이라든지 뭐 첫 파트에 왜 그 높은 막 그 미 있죠? 아주 중요한 음을 일부러 삑사리 한번 내보세요. 그냥 한번 실험 삼아. 삑사리 냈을 때 그냥 포커페이스 딱 유지하시고 넘어가고. 생각보다 일부러 삑사리 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삑사리를 한번 내셨다면 삑사리 내는 연습을 한 거기 때문에 꼭 다시 삑사리 안 내는 연습도 하셔야 되지만 한 번쯤은 실험 삼아 해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수에 조금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무대라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무슨 뭐 틀리는 걸 연습하라고 하네 이 선생님 정신 나갔나 이런 얘기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만큼 무대가 어렵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무대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실 뭐 진짜 누가 죽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누가 뭐 저 인간 실수했네, 저 인간 쓰레기야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연주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주를 최소한 까먹지는 않고 중간에 막 까먹어가지고 막 허둥지둥 되지는 않을 정도의 어떤 그 정도만이라도 대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를 하고 연습하시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나오더라도 이만큼 나오더라도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무대에는 정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 또한 긴장을 많이 뭐 할 때도 있고 저는 좀 덜 하는 편이라고 해도 심지어 뭐 유명한 연주자를 다 무대 공포증 때문에 고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생각들을 한번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셔서 뭐 여러분들한테 맞는 게 뭔지, 큰 개념을 생각하는 게 맞는지, 구체적인 걸 생각하는 게 맞는지, 또는 저처럼 무슨 지금 마지막 포인트처럼 역발상을 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실험해 보시면서 무대 경험을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험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쩌면 네 번째 포인트가 되어야 될 수도 있어요. 녹음이에요. 녹음. 요즘엔 핸드폰 참 잘 돼 있죠. 녹음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연습했던 것보다 훨씬 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연주 때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녹음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연습을 하면 연주회 때도 분명히 훨씬 잘 나와요. 근데 당연히 연주회 때는 또 돌발 상황이 있고 녹음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우리가 녹음을 통해서 내 연주가 하면 요 정도 나오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녹음도 아주 좋은 무대 경험, 그러니까 무대 공포증 극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극복이란 단어가 애초에 맞지 않지만 어쨌든 무대 공포증을 조금 완화시키고 조금은 더 긴장 속에서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리뭉실 방법, 구체적인 어떤 연습 방법 또는 어떤 생각하는 방법,
역발상,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녹음도 한 포인트로 생각을 해서 다양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한번 무대 공포증 극복 훈련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고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